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비타민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피로는 그대로고 잇몸은 자주 붓지 않으신가요? 감기 한번 걸리면 예전보다 훨씬 오래가고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는 느낌 혹시 드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비타민C도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타민C가 나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완전히 잘못 먹고 계신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비타민C를 먹어도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몸이 가볍고 피부가 맑아지는데 어떤 분은 1년을 먹어도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체질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먹는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알 먹고 커피 한 잔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점심 먹고 한꺼번에 몇 알씩 드시진 않으세요? 혹시 피곤할 때만 생각나서 며칠 먹다가 잊어버리진 않으세요? 이런 방식으로 먹으면 비타민C의 80%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되는 영양소거든요. 먹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혈중 농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먹으면 점심때쯤엔 이미 몸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감기약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만 먹고 괜찮아지면 안 먹는 식이죠. 하지만 비타민C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키는 방패이고 혈관과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수리공이며 피부를 젊게 유지시키는 재생 시스템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겁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싼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시면서도 정작 기본인 비타민C 복용법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에 2000mg씩 드시는데 전부 아침 한 번에 몰아서 드세요. 그러면 몸은 필요한 양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버립니다. 비싼 영양제가 그냥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비타민C 먹고 바로 커피를 드십니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비타민C를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어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돈 낭비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이 정작 필요할 때 비타민C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 공복인가요? 식후인가요? 아니면 피곤할 때만 챙기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비타민C를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살리는 수리 시스템으로 쓰는 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 중에 63세 김성호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양제는 한 움큼씩 먹는데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다고요. 김성호 님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신경 쓰신다며 매달 영양제에만 15만 원 넘게 쓰고 계셨습니다. 비타민C는 물론이고 종합 비타민의 오메가3까지 빠짐없이 챙기시는데 왜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지 답답해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성호님의 복용 습관을 자세히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 1000mg짜리 하나를 공복에 먹고 바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시더라고요. 점심과 저녁엔 영양제를 아예 안 드시고요. 하루 권장량은 충분히 드시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먹고 나서 유시간에서 3시간만 지나면 혈중 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먹으면 10시쯤엔 이미 몸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커피까지 마시면 카페인이 비타민C를 더 빨리 배출시켜버립니다. 하루 종일 몸은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로 지내는 거죠. 저는 김성호님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같은 1000mg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라고요. 아침 식후에 300mg, 점심 식후에 400mg, 저녁 식후에 300mg 이렇게요. 그리고 커피는 비타민C 먹고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바꿨을 뿐입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김성호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손등에 있던 작은 상처도 예전 같으면 2주는 갔을 텐데 일주일 만에 거의 아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제품, 같은 용량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98세 이경숙님은 폐경 이후로 피부가 급격히 칙칙해지고 팔다리에 멍이 자주 들었습니다. 비타민C를 먹어보라는 주변 권유로 6개월째 복용 중이었는데 전혀 나아지는 느낌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이경숙님은 비타민C를 저녁 식사 후에만 한 번 드셨습니다. 그것도 2000mg씩
고용량으로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루 한 번 복용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C 양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500mg에서 1000mg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 대부분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2000mg을 한 번에 먹으면 절반 이상이 그냥 버려지는 거죠. 이경숙님께는 용량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아침 500mg, 점심 500mg, 저녁 500mg 이렇게 나눠서 총 1500mg을 드시라고요. 그리고 식사와 함께 드시되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키위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요. 2달 뒤 이경숙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등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 톤이 밝아졌다면서 거울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팔다리에 멍도 훨씬 덜 들고 들어도 빨리 사라진다고요. 영양제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둘 다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계셨습니다. 용량도 충분했고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먹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몸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시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언제 드시나요?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같은 비타민C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확실히 정리됩니다. 첫째, 비타민C가 내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어떻게 먹어야 흡수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이 보입니다. 셋째,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영양제가 뭔지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하는 진짜 역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감기 예방 정도로만 아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비타민C는 세포를 녹여서 지키는 항산화 엔진입니다.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DNA가 망가지면서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마치 소방관처럼 불이 나기 전에 미리 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42%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타민C가 혈관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혈관이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98세 박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수님은 팔다리에 멍이 잘 들고 한 번 들면 한 달 넘게 안 사라졌어요. 혈관이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지는 겁니다. 비타민C를 하루 3번 나눠 먹기 시작하면서 3주쯤 지나니까 새로운 멍이 덜 들고 기존 멍도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한 번 몰아서 먹지 말고 최소 3번으로 나눠 먹습니다. 아침 300에서 500mg, 점심 300에서 500mg, 저녁 300에서 500mg 이렇게요. 그러면 하루 종일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항산화 효과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량을 한 번에 먹지 않은 겁니다. 1000mg 이상을 한꺼번에 먹으면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몇 번 드시나요? 한 번이라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비타민C는 혈관과 잇몸을 복구하는 수리공입니다. 콜라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피부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뼈와 혈관과 잇몸과 피부를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마치 건물의 철골 구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아요. 유럽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은 잇몸 출혈이 3배 이상 많았고 혈관 벽이 얇아져서 쉽게 손상됐습니다. 실제로 옛날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렸던 이유가 바로 비타민C 부족 때문이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안 났고 결국 혈관이 터져서 사망했던 겁니다. 70세 이정부님은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치과에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계속 출혈이 있었어요. 비타민C를 식후에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한 지 2주쯤 지나니까 출혈이 줄고 한 달 뒤엔 거의 안 났다고 하셨습니다. 콜라겐 합성이 정상화되면서 잇몸 조직이 튼튼해진 거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특히 점심 식사 후가 좋습니다. 점심에 단백질 음식을 드셨다면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서 효과가 더 좋아요. 주의할 점은 공복에 고용량을 먹지 않는 겁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비타민C 복용 시간을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 비타민C는 피부 재생과 노화 속도를 조절합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콜라겐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 속도가 느려지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더 빨리 감소해요. 콜라겐은 비타민C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본 피부과학회 연구에서 비타민C를 꾸준히 보충한 그룹은 상처 회복 속도가 평균 38% 빨랐고 피부 재생 능력도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외선 손상을 회복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65세 최미경님은 손등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많아서 고민이셨습니다. 비타민C를 저녁 식후에 500mg씩 꾸준히 드셨는데 2달쯤 지나니까 손등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얼굴 톤도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면서 주변 분들께도 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저녁 복용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세포 재생과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먹으면 밤사이 콜라겐 합성이 더 잘 되고 피부 재생 효과가 극대화돼요. 주의할 점은 당분이 많은 구미 형태는 주 복용 방법으로 피하는 겁니다.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는데 당분 과다 섭취는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알약이나 가루 형태가 훨씬 낫습니다. 피부톤이 예전보다 어두워졌다면 저녁 비타민C 복용을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비타민C는 면역력과 감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감기 예방이죠. 실제로 비타민C는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세포예요. 호주 국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감기를 완전히 예방하지 못하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지속기간을 평균 8%에서 14%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추운 환경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효과가 더 명확했어요. 72세 김태수님은 감기 한 번 걸리면 보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기침이 오래가고 몸살 기운이 쉽게 안 떨어졌어요. 비타민C를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먹으면서부터 감기 걸려도 일주일 안에 회복되더라고 하셨습니다.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거죠. 실천 방법은 피곤할 때만 먹지 말고 매일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감기 걸렸을 때만 먹으면 이미 늦어요. 평소에 혈중 비타민C 농도를 높게 유지해야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몰아서 고용량을 먹지 않는 겁니다. 감기 걸렸다고 2000mg씩 한꺼번에 먹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감기 걸리면 오래 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일 비타민C를 챙기세요. 5번째, 비타민C는 뇌와 기억력을 보호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C는 뇌 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노년층의 기억력 저하와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비타민C 수치가 낮은 그룹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평균 23%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59세 윤정우님은 최근 들어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약속을 자주 잊어버려서 걱정이셨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1200mg 정도 3번으로 나눠 드시면서 3개월쯤 지나니까 집중력이 나아지고 기억력도 전보다 좋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혈중 농도를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뇌는 24시간 쉬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항상 비타민C가 공급돼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눠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주의할 점은 하루 한 번만 먹으면 공백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특히 밤 사이엔 비타민C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뇌 보호 효과가 떨어집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날이 늘었나요? 지금 바로 복용 횟수를 늘려보세요. 이렇게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약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재생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뇌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효과는 제대로 먹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하루 한 번 몰아먹기로는 절대 이런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흡수와 궁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비타민C를 먹어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가 되기도 하고 절반으로 줄기도 합니다. 비타민C 효과를 3배 높이는 궁합과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조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먹은 뒤 2시간에서 3시간이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분할 복용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500mg에서 1000mg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 대부분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1500mg을 먹는다면 한 번에 먹지 말고 500mg씩 3번 나눠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제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철분과 비타민C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예요. 특히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져요.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서 철분제와 비타민C 200mg을 함께 먹은 그룹은 철분만 먹은 그룹보다 혈중 철분 수치가 평균 2.7배 높았습니다. 비타민C가 철분을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추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철분제를 드신다면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세요. 식사 중에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드셨다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철분이 든 음식을 드실 때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돼요. 둘째, 콜라겐과 비타민C도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콜라겐 보충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콜라겐만 먹으면 효과가 반쪽입니다.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합성되려면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해요.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 분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본 피부과학회 연구에서 콜라겐과 비타민C를 함께 먹은 그룹은 콜라겐만 먹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이 평균 41% 더 좋아졌습니다. 주름 깊이도 26% 얕아졌고요. 실천 방법은 저녁에 콜라겐과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는 겁니다. 자는 동안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저녁 식사 후가 최적 타이밍이에요. 콜라겐 한 포와 비타민C 500mg을 함께 드세요. 셋째, 천연 비타민C 식품과 영양제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키위, 귤,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식품에는 비타민C뿐 아니라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비타민C의 체내 유지 시간을 늘려줍니다. 네덜란드 영양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천연식품과 영양제를 함께 먹은 그룹은 영양제만 먹은 그룹보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평균 28%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실천 방법은 비타민C 영양제를 먹을 때 과일 한 조각이나 채소를 함께 먹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비타민C 먹을 때 키위 반 개만 추가해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점심엔 방울토마토 몇 개, 저녁엔 파프리카 조금만 곁들여도 좋아요. 넷째, 물은 흡수의 기본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는 물과 함께 먹어야 잘 녹고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실천 방법은 비타민C 먹을 때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 정도를 함께 마시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비타민C가 잘 녹아서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물 없이 그냥 삼키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이제 나쁜 궁합,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와 비타민C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비타민C 먹고 바로 커피 드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이에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비타민C를 빨리 배출시켜버립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서 커피와 비타민C를 함께 먹은 그룹은 비타민C만 먹은 그룹보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평균 34% 낮았습니다. 카페인이 신장에서 비타민C 재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주의사항은 비타민C 먹고 최소 1시간은 커피를 피하는 겁니다. 아침에 비타민C 드셨다면 커피는 적어도 1시간 뒤에 마시세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다 해당돼요. 둘째,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은 비타민C의 적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도 비타민C를 산화시켜서 효과를 떨어뜨려요. 주의사항은 비타민C 복용 전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은 탄산음료나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특히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비타민C와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셋째, 술과 담배는 비타민C를 엄청나게 소모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해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느라 비타민C가 급격히 소모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한 개비 피우면 비타민C 25mg이 파괴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비타민C 필요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매일 담배 한 갑 피우는 사람은
하루 500mg 이상의 비타민C가 추가로 필요해요. 주의사항은 술 드시거나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비타민C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하루 1000mg 먹는다면 흡연자나 음주하시는 분은 1500mg 이상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칼슘과 비타민C를 동시에 고용량 먹으면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비타민C 하루 1000mg 이상과 칼슘 보충제를 함께 먹은 사람들 중 일부에서 요로결석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서 위험도가 높았어요. 주의사항은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C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먹는 겁니다. 아침에 칼슘 먹었다면 비타민C는 점심 이후에 드세요.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 고용량 복용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무엇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커피와 함께 드시진 않으셨나요? 칼슘제랑 같이 먹진 않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의 진짜 역할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는 많이 먹는 영양제가 아니라 제대로 써야 살아나는 영양소입니다.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지키고 혈관과 잇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를 재생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뇌를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 모든 효과는 올바른 방법으로 먹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하루 한 번 몰아먹기, 공복 복용, 커피와 함께 먹기,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만 낭비하고 몸은 여전히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한 번만 먹으면 하루 종일 몸에 비타민C가 없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장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커피나 술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빨리 배출되거나 파괴됩니다. 칼슘이나 철분제와 무작정 함께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루 3번 이상 나눠서 먹습니다. 아침 300에서 500mg, 점심 300에서 500mg, 저녁 300에서 500mg 이렇게요. 반드시 식후에 먹어서 위 자극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입니다. 철분제는 비타민C와 함께, 칼슘제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먹습니다. 커피는 비타민C 먹고 1시간 뒤에 마십니다. 궁합을 맞춰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콜라겐 보충제 드신다면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빈혈 있으시면 철분과 비타민C를 함께 드세요.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비타민C 유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미지근한 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내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흡연하시거나 술 자주 드시는 분은 용량을 늘리세요. 위장이 약한 분은 반드시 식후에만 드세요. 신장질환이나 결석병력 있으신 분은 고용량 피하시고 상담받으세요. 약 드시는 분은 비타민C와 상호작용 확인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그리고 커피는 1시간 뒤에 마시세요. 이것만 바꿔도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점심 식사 후에도 비타민C 500mg을 추가하세요. 특히 고기나 생선을 드셨다면 철분 흡수를 위해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점심 후 복용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셋째, 저녁 식사 후 마지막으로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콜라겐 보충제 드신다면 함께 드시고요. 자는 동안 피부 재생과 세포 회복이 일어나니까 저녁 복용이 노화 방지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눠 먹기만 해도 같은 비타민C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성호님처럼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잇몸 출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경숙님처럼 2달 만에 피부톤이 밝아지고 멍이 덜 들 수 있습니다. 박영수님처럼 혈관이 튼튼해지고 상처 회복이 빨라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을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오메가3와 충돌하는 영양제는 무엇인지,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한지 아니면 따로따로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언제,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 몇 번 드시나요?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커피랑 같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잘못 드시고 계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꾸세요. 아침 식사 후 비타민C 하나에 미지근한 물 1컵, 커피는 1시간 뒤. 이것만 실천해도 한 달 뒤 몸이 달라집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